부안에는 뛰어난 여행지를 많이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멋있는 전나무 숲길과 가을 단풍이 일품인 내소사와 직속폭포 그리고 관음봉을 품은 내변산, 책을 쌓아놓은 것처럼 퇴적층이 잘 발달한 채석강과 곰소 젓갈과 천일염 등이 유명한 곰소항 등 한 번쯤 가볼 만한 인기 좋은 여행지가 많아 예전부터 회사 동료나 친구 모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다녀가긴 했지만 막상 백대명산에 올라있는 내변산을 오르지 못하여 아쉬워하다가 이번 기회에 나 혼자라도 올라볼 결심을 하고 이른 아침에 회사에서 바로 부안으로 출발했었다. 회사에서 내변산 국립공원 변산 분소에 도착하기까지 2시간 30여 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로 마음만 먹으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건만 여길 찾아오는 길이 그리도 멀고 또 멀었었나 보다. 이곳은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변산탄 방지원센터 주차장이다. 주차요금은 일반 승용차 2,000원, 경차가 1,000원인데 나갈 때 계산하게 된다. 오늘은 목요일로 평일이라서 넓은 주차장이 텅 비어있다. 주차장 가장자리에 편의점이 있었지만 평일이라 그런지 아무도 없다. 편의점 앞에 자판기도 살만한 게 없어 그냥 지나쳐갔다.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탐방지원센터에 붙어있는 공중화장실은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탐방지원센터는 사전에 SNS를 여러 번 보았기에 그냥 지나쳤다. 탐방지원센터 바로 곁에 내변산 들머리가 있다. 들머리에서 몇 걸음 가게 되면 좌측으로 변산바람 꽃다리라는 편말이 있는 가운데가 둥글게 굽은 다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산행을 시작하는 길이 갈리게 된다. 굽은 다리로 가면 길고 긴 숲길을 따라 올라가 정상인 관음봉에 다다르게 되는데 SNS를 보면 이 코스는 관음봉에 도달할 때까지 나무에 가려 시원하게 보이는 풍경들이 없어 답답하게 느껴질 그런 코스여서 아예 내 코스에서 제외했고 들머리 갈림길에서 1950년 6.25 사변 때 불에 타서 터만 남아있는 실상사지를 탐방하고 부안댐이 건설되기 전에 부안군의 비상식 수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직소보를 지나 직소폭포에 다다르게 된다. 직소폭포를 지나 울창한 숲과 거친 오르막을 거쳐 제배기 고개에 도착한다. 제배기 고개에서 관음봉 삼거리를 지나 급경사의 거친 암릉과 계단을 올라 내변산의 정상인 관음봉에 오르게 된다. 관음봉에서 잠시 요기를 하고 멋진 바다 경치를 감상한 뒤 내소사로 내려가기 위해 관음봉 삼거리로 다시 돌아간다. 관음봉 삼거리에서 내소사로 가는 거칠고 급 경사의 암릉을 지나 직속폭포를 안내하는 팻말이 있는 내소사 삼거리에 도착한다. 내소사 삼거리에서 아름드리 전나무 숲길을 따라 천년고찰 내소사에 도착하여 역사 깊은 고찰을 탐방하고 다시 전나무 숲길을 따라 내소사 매표소를 통과하여 탐방지원센터에서 미리 예약했던 변산에서 단 한 대뿐인 곰소 개인 택시를 만나 아침에 주차했던 탐방지원센터 주차장으로 원점 회귀할 예정이다. 직속폭포로 향하는 길은 길 양쪽에 키 큰 나무들이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주고 환영을 하는 듯 까마귀 소리도 힘차게 들려오니 시원하고 즐거운 산행을 예고하는 듯하다. 400여 미터쯤 가자 자생식물 관찰원 간판이 보이고 이 정목에는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직속폭포로 갈 수 있게 표시되어 있었으나 갈 길이 바빠 자생식물 관찰원은 들리지 않고 직속폭포로 바로 가기로 한다. 한참을 그렇게 가다가 문득 아주 오랜만에 개구리 합창이 들려와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본다.
계속 이렇게 개구리와 씨름할 시간이 없어 작은 연못으로 다가가 본다. 한참 짝을 찾느라 울어대는데 갑자기 내가 나타나 미안하긴 하지만 일정을 제대로 마치려면 마냥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작고 아담하게 꾸며진 연못에는 우선 노란 꽃이 예쁜 노란 꽃창포가 먼저 눈에 들어오고 아직 꽃이 피지 않은 수련이 한쪽 가에 옹기종기 모여 있으며 바로 앞 연못가에도 개구리 자리가 노란 꽃을 피우고 있다. 그 사이 어디로 숨어버렸는지 보호색으로 꽉 찬 연못에 숨어버린 개구리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일 것 같다. 연못 중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랑어리연 바로 아래에는 깜짝 놀랄 만큼 많은 올챙이들이 숨어 있었다. 얘들아, 무럭무럭 잘 크거라. 대단하다. 직소 폭포로 가는 길가에 예쁜 꽃이 만발한 대종나무를 만났다. 가끔 산에서 마주치긴 했지만 매번 그 이름을 잊어버리곤 했었다. 앞으로 한동안 보게 될 샤스타 데이지는 꽃이 크고 희며 중앙에 노란 관형꽃이 후달리 돋보여서 눈에 잘 띄는 우아한 꽃이다. 아름드리 가로수가 늘어서 있고 피톤치드가 풍부할 것 같은 오솔길을 걸으며 이런 것이 바로 힐링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참을 그렇게 오솔길 은은한 향기에 취해 걷다 보니 확 트인 개활지가 나타나고 우측에 우뚝 솟은 바위보 무리가 눈에 들어온다. 그러고 보니 바위 봉우리가 하나 더 있다. 웅장한 느낌의 바위 절벽과 그 아름다운 모습에 그만 저절로 탄성이 나왔다. 야, 멋있네. 대단하다. 이 바위 절벽에 이름이 있을 것만 같아 많은 SNS를 찾아보고 탐방지원센터까지 문의해봤으나 알아내지 못해 많이 아쉬웠다. 실상 사지를 조금 못 미친 곳에 마지막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화장실 입구에는 밖에서 볼 수 없게 대나무를 촘촘하게 심어놨으며 서천에서 보통 사용하는 해우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해우소 옆에 있는 이 정목은 주차장에서 겨우 700m, 직수 폭포와는 1.6km 거리라고 알려진다. 샤스타 데이지가 너른 들판을 가득 메운 상태로 군락을 이루고 있다. 이런 모습은 또 처음 보는 광경이다. 누군가 일부러 씨앗을 뿌리고 공들여 키운 느낌이 든다. 편집 중에 궁금하여 탐방지원센터에 알아보니 실상 사수님이 키우는 거라 한다. 실상 사주 입구에는 실상 사거 신라신문왕대 최선사가 창건하여 절의 규모가 매우 컸으나 18세기 초 많은 스님들이 떠나면서 축소되어 이어져 오다가 6.25 전쟁 때 모두 소실되었다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역시 실상 사지 입구에도 화려하고 예쁜 샤스타 데이지 꽃이 엄청나게 피어 있어 어서 오라며 반기고 있는 것만 같다. 야, 어디 이런 데다 절을 줬어. 원래 더 컸다고 써있던데. 예? 원래는 더 컸었대요. 그러게요. 여기 원래 절터라고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그냥 만들어 놓은 거고. 전쟁 때 다
실상사는 6.25 전쟁 때 불에 탄 이후 폐허로 방치되어 있다가 1995년부터 복원불사가 이루어져 현재는 천왕봉 아래 미륵 전과 삼성각 그리고 요사체가 세워져 있다 한다. 여기부터는 내변산 자연건찰로라고 하는데 아까 힐링 숲길처럼 그량 쪽으로 빽빽하게 늘어선 나무들의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여 이 길도 걷기 좋은 힐링 코스일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진다. 이제 직소폭포 1.2km 남았다. 직소폭포가 1km 남은 지점에서 미선나무다리라는 이름의 나무다리를 만나게 되는데 천연기념물인 미선나무는 열매 모양의 미선을 닮아 이름이 붙여진 나무라고 한다. 자연보호 험장탑을 지나면 바로 직소폭포 900m, 내수사 4.5km를 가리키는 이정목이 나타난다. 직소보 다리를 건너면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경사진 통나무 계단으로 오르게 된다. 의외로 급경사의 통나무 계단을 한참 오르고 나면 눈앞에 반가운 직소보가 파란 얼굴을 살며시 보인다. 1991년 부안댐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부안 국민의 농업용수와 비상식수원으로 만들어졌던 직소보는 직소폭포와 함께 내변산 최고의 명소로 등산객들과 관광객들에게 필수 코스가 된 지 오래다. 미섬나무의 열매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다는 데크 전망대는 정면에 보이는 관음봉과 짙은 초록의 주변 숲들의 물에 비친 경관이 일품으로 사진 찍기 가장 좋은 장소라고 한다. 계단식 의자에 앉아 에너지젤과 간식 등을 먹고 전망대에 있는 관광객들의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다. 다시 한번 전망대로 내려가 관음봉의 아름다운 모습과 물에 비친 구름들, 주변 숲의 반영이 물에 떠있는 모습들, 직소보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풍경들을 가슴에 담고 직소폭포를 향해 발길을 돌린다. 직소폭포 1호는 직소폭포를 중심으로 분옥댐과 섬녀탕 등 여름 옷을 거치며 흐르는 맑은 계곡과 그 계곡물이 머무는 직소보 등 풍광이 아름다워 2020년 명승 116호로 지정이 되었다 한다. 전망대에서 내려오면서 커다란 나무 사이로 거울같이 잔잔한 물에 비친 숲의 그림자가 너무 아름다워서 직소보만의 또 다른 멋진 면모를 보는 것만 같다. 잔잔한 물결과 아름다운 주변 풍경들이 평온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힐링 직소보라 불러도 될 것 같다.
앞에 가는 젊은이들은 포항에서 직소폭포를 보러 왔다고 한다. 쓰러진 나무를 이용한 통나무이자 쉼터다. 아이디어가 참 좋다. 선녀탕 100m, 직소폭포 400m 지점이다. 여기까지 왔으니 선녀탕은 봐야지. 안녕하세요. 이 넓고 지저분한 모시 선녀탕은 아닐 테고, 그러면 저기 물 건너 작은 폭포 아래에 있는 모시 선녀탕일 텐데 물이 많아 건너갈 수 없으니 많이 아쉽다. 편집을 하면서 알게 되었지만 직소폭포 전망대에서 분옥담을 보러 가면서 거기서 선녀탕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바로 앞 못에는 많은 피라미드들이 유유히 유영하고 있다. 직소폭포로 가는 오르막 계단이다. 경사도 길이도 장난 아니다. 아, 여기구나. 전망대가. 아. 저 아래에도 계곡이나 폭포를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갈 수 있어요. 오르내리는 계단이 장난 아니다. 폭포 아래도 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디로 가는지 찾아봐야 되는데 많이들 가더라고. 네. 뜨거. 이게 철봉이 엄청 뜨겁네. 전망대 아래에 만든 전망대는 직소폭포에서 떨어진 물이 작은 폭포들을 거쳐 분옥담에 모이는 과정을 볼 수 있게 만든 전망대인 것 같다. 뭐라고? 아, 이거. 분옥담 위의 작은 폭포들은 직소폭포에서 내려오는 물이 적어 거의 말라있는 상태였다. 전망대를 지나 조금 내려가면 바로 직소폭포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을 만나게 된다. 급경사에 작은 돌이 많은 돌길이라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내려가야 한다. 직소폭포를 만나러 가는 길은 다소 힘이 들긴 하지만 얼마 안 가 직소폭포가 보이는 계곡과 만나게 된다. 직소폭포는 내변선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높이 약 30m 정도의 물줄기가 폭포를 받치고 있는 둥근 못으로 곧바로 떨어진다고 해서 직세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고 한다. 최근에 나를 가물어 계곡에 물이 많이 줄어든 상태여서 폭포의 물줄기가 가늘고 힘이 없어 보여 많이 아쉽긴 하다. 직소폭포는 국가지재 공원 명소로 지정이 되었으며 화산작용에 의해 변산 은폐암으로 이루어져 폭포 주변에는 다양한 형태의 주상 전리를 관찰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은 수량이 적어 바위를 타고 떨어지지만 비가 많은 여름에는 우렁찬 소리를 내며 곧바로 떨어진다고 한다. 폭포가 떨어지는 둥글고 커다란 못은 폭포 아래로 갈수록 검고 푸른 빛이 강해 그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다고 한다. 폭포를 떠나기 전 나무 그늘이 있는 바위에 걸터 앉아 간식을 먹으며 멋지고 아름다운 직소폭포를 바라본다. 직소폭포 위로 난 계단길을 오르며 어마어마한 주상 전리를 만난다.
바로 위에서 보는 직소폭포는 5월에 한창 푸른 나무들을 가려서 윗부분만 조금 보일 뿐 모르고 지나가면 폭포인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칠 것 같다. 폭포에서 시선을 그대로 올리면 관음봉이 아닐까 싶은 큰 봉우리가 서 있다. 직소폭포를 지나 관음봉을 찾아가는 길은 지금까지의 숲과 다르게 쭉쭉 뻗어 올라간 나무들과 울창한 숲이 시원한 그늘과 풍부한 치톤피드를 내어주고 있어 저절로 힐링되는 느낌이어서 매우 흡족한 산행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한동안의 꿈결 같던 힐링 숲길이 끝나고 깊은 곳에만 물이 고여있는 계곡을 따라 또 한동안 가게 된다. 위로 올라갈수록 계곡의 물이 더 많아지고 제법 졸졸거리며 흘러내리는 소리까지 들리니 그래 이래야 살아있는 숲이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보니 참 예쁜 골짜기다. 계곡을 따라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는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여등산객을 보면서 아마 이곳 지리에 밟고 자주 오르는 분일 거란 생각이 든다. 대부분의 계곡은 내려갈수록 물의 양이 많아지는 게 상식인데 이 계곡은 올라갈수록 수량이 많아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 의아한 느낌이 든다. 어쩌면 계곡 위에서 내려가던 물이 다른 데서 더 이상 유입되지 않아 점점 그 양이 줄어드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 제백이 다리에 도착했다. 지금부터는 당분간 경사가 심한 오르막을 오르게 된다. 이제 오르막이 이제 시작되는 거지. 야, 멍청해. 4km 지점을 통과하였습니다. 2시간 23분째 운동 중이며 현재 속도 2.1km, 평균 속도 2. 이거 뭐지? 제백이 삼거리. 여기 이 정목의 예전에는 관음봉 삼거리를 내소사라 표기하여 관음봉에 가려고 하는 등산객들이 많이 헷갈려 했었는데 지금 보니 제대로 표시되어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알기 쉽게 수정한 것 같고 이정표 아래 제백이 고개도 제백이 삼거리로 바뀌어 있다. 편집을 하기 전까지는 제백이 고개랑 제백이 삼거리가 관음봉과 관음봉 삼거리처럼 따로 존재한다고 알고 있었다. 생각해보면 정말 한심하단 생각. 관음봉 삼거리가 900m, 직소폭포가 1.5km. 관음봉 삼거리가 이쪽으로 가는구나. 제백이 삼거리 전망대의 풍경들도 매우 좋았지만 바닷가의 해무로 정상에서의 멋진 바다 풍경은 아마도 어려울 것 같다. 이거 해물 때문에 또 바다가 안 보이는구나. 이제부터는 돌이 많은 능선으로 급하게 치고 올라가게 된다.
이 마당 바위 쉼터부터 마당 바위까지는 가파르고 거친 바위 끝의 길을 만나게 된다. 앞으로 만나게 될 험난한 코스를 대비해 여기서 숨도 돌리고 에너지도 보충하라고 적당한 자리에 쉼터를 만들어 놓은 것 같다. 이러니까 잠시 가쁜 숨을 돌리며 음료수와 에너지 한 갱으로 체력을 보충하고 관음봉을 향해 출발했다. 직속 폭포를 바로 지난 계곡에서 봤던 그의 등산객을 마당바위 조금 못 미친 지점에서 다시 만났다. 그녀는 관음봉까지 갔다 오는 거라고 짧게 답하며 쏜살같이 모습을 감추고 만다. 마치 축지법을 쓰는 도인 같다. 아이고, 계단이 더 반가워. 그렇지. 올라갈수록 안전가이드가 설치되어 있는 가파르고 넓은 바위 구간이 나온다. 그만큼 시야도 많이 트였다. 절벽 좀 봐. 마당바위 직전의 오르막은 비탈지고 길고 긴 바위의 연속으로 가이드나 계단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막상 오르기가 매우 위험한 구간이었을 것 같다. 저기로 올라가야 되겠다. 잊지 하자는 바람이 너무 좋아서 그냥 걸었어. 잊지 그땐 잊어버리고 말하지 못한 얘기가 내소사가 1.5km. 여기는 내소사라 그대로 적혀 있다. 그러는 바람에 길치인 나는 또 헷갈리게 된다. 아, 이따가 내소사 뒤쪽으로 내려가는구나.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지? 길을 잃었네? 아이씨, 뭐지?
여기 마당방이야? 야, 진짜 대단하다. 일단 내수사 쪽으로. 한참을 헤맨 뒤에야 관음봉 삼거리로 향하게 된다. 오늘의 목적지 관음봉이 보인다. 저기 가는 내변산을 떠올릴 땐 의례직소 부화직소 폭포 그리고 이야. 내소사 이외엔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다. 멋있다. 그러다가 백대 명산이라기에 내소사에도 들릴 겸 정상인 관음봉을 거쳐가기로 했던 거다. 여기 잘 보이는 놈걸. 이야. 여기서 보니 정말 관음봉 전체가 한눈에 다 들어오는 느낌이다. 야, 저기 언제 갔다 오냐? 장난이 아니네. 관음봉이 장난이 아니네. 내려갔으니 또 올라갈 일만 남은 건 당연한데 그렇지만 앞에는 또 내가 가장 싫어하는 통나무 계단이다. 드디어 여기가 관음봉 삼거리란다. 직소 폭포 2.3 내소사 1.3. 여기서 관음봉까지가 600m. 세봉은 2.3km. 세봉은 생략. 관음봉까지만 갔다 오기로. 좋아. 멋있다. 또 내려가면 또 올라갈 텐데. 한참 내려가네. 참, 한장에 걷네. 아이고, 어디까지 내려가는 게? 미치겠네, 이거. 지하까지 내려가는 것 같아. 여기 뭐, 이게, 이 풀들이 많이 나왔네. 갈 길이 멀고 힘들어도 눈에 띄는 관심거리는 시간과 공을 들여 살펴보는 습관이 있어 동행하는 이들에겐 좀 답답하게 비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벌집이구나. 벌집. 와, 벌집이야. 나무 구멍에 집을 짓고 집단으로 서식하는 것은 땅속에 집을 짓고 사는 장수 말벌과 비슷한 면은 있지만 크기가 작고 영상으로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참고로 일반 말벌은 사진과 같이 나무에 둥근 집을 지어 살고 있고 꿀벌을 잡아먹어 양봉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은 외래종으로 등검은 말벌이라고 하며 일반 말벌과 같이 둥근 형태의 집을 만들어 지낸다고 한다. 벌집을 살펴보니 등산로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 누군가 일부러 건드리지만 않는다면 별일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초반에는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지만 이젠 진짜로 관음봉 정상까지 오로지 올라갈 일만 남은 셈이다. 오호 여기서 직소부가 보이다니 믿을 수가 없다. 정말 직소부와 직소폭포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아까 만났던 직소보를 관음봉 가는 길에 또 볼 수 있어 너무 좋고 신기하다. 낙석 방지용 데크 길을 가기 전에 잠시 쉬면서 챙겨왔던 약밥을 맛나게 먹었다. 역시 무엇이든 배고플 때가 가장 맛있는 법이다.
뗄나무는 온대 중부이나 매산에서 자라며 관상수로 심기도 한다. 층책나무과에 속하고 암수가 한 몸이며 5, 6월에 꽃이 피고 9, 10월에 딸기 모양의 열매가 열리며 달아서 먹기도 한다. 주상절리. 화산 활동으로 변산능외암이 되어 내변 산 곳곳에서 이와 같은 주상절리를 자주 볼 수 있다. 관음봉에 도달하는 길은 불규칙한 암릉과 길고 긴 계단을 올라야 하는 등 만만치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산행에 숙달된 분이라면 즐기며 갈 수 있는 구간일 수 있겠지만 내변산의 최고봉은 의상봉이지만 그곳에는 공군 부대가 있어 관음봉이 실질적인 정상을 대신하고 있다 한다. 오르막이 느긋해지는 걸 보니 이제 관음봉이 얼마 남지 않은 모양이다. 이제 관음봉 200m, 우선 바다 경치가 무지하게 궁금하다. 내변선에 오르면 푸른 바다 위에 떠있는 크고 작은 섬들과 수평선 위의 하얀 뭉게구름들, 이런 환상적인 풍경을 늘 바라고 있었다. 이제 관음봉과 마주하는 마지막 계단이다. 아무도 없네. 이런. 관음봉. 처음에 바람꽃다리를 건너서 오게 되면 이 길로 오게 된다. 3번 가는 길. 드디어 관음봉 420m. 다른 데 같았음 우선 정상석 앞에서 기념사진 한 장 팍 했을 텐데 오늘은 우선 바다 풍경이 급했다. 호흡을 가다듬기도 전에 냅다 전망대로 내닫는다. 그늘 하나 없는 전망대에 한낮의 뜨거움이 확 덮쳐왔지만 그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거 봐. 뭐가 저렇게. 와. 뭐야. 완전히 해무가 저기서 또 이렇게 쫙 깔렸네. 아, 바다 위에 그렇게 깔려 있구나. 아, 이런. 바다가 하나도 안 보여. 완전히 해무가 잡아먹어 버렸네. 야, 진짜 아까운 경치가 어딨어 그래. 바다에만 온통 해무가 강이 흐르듯 얹혀있다.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파란 바다와 섬들에 대한 기대감. 그럼에도 해무도 그런대로 멋지지 않아? 하며 마음을 달래본다. 남는 게 사진이라던데 인증샷은 남겨야지. 해무는 아쉽긴 했지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지라 늦었지만 챙겨온 김밥으로 맛있는 점심 식사를 했다. 아쉬운 마음에 다시 한번 전망대로 가 길게 뻗어내린 해무로 인해 전혀 보이지 않는 바다와 섬들을 감상했다. 뭐는 구름이 이렇게 끼냐? 어우, 신기하다. 처음보다는 건너편 육지가 잘 드러나 보인다.
아쉬운 마음 뒤로 하고 갈 길이 바쁘니 관음봉의 작별을 구한다. 내소사를 가기 위해 관음봉 삼거리로 다시 돌아왔다.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 보이지 않던 반전의 아름다운 것들이 많다지만 바쁜 일정 때문인지 걸음이 자연스럽게 빨라지고 만다. 이제 내소사까지 1.3km다. 이때까지만 해도 내려가는 길이 그저 그런 숲길이려니 했던 것 같다. 그러다가 탁 트인 바위 절벽을 만나 바라보는 바다가 관음봉에서 보던 그것과 또 다른 풍경으로 다가와 묘한 신비감마저 느껴지는 기분이 든다. 선운산에서는 그렇게 찾아도 안 보이던 변산바다가 여기서 보니 선운산이 저렇게 가까웠었나? 신기하기만 하다. 이야. 그러고 보니 푸른 바다였다면 느껴보지 못했을 신비한 풍경이다. 이 앙릉을 벗어나면 잔잔하고 아름답기까지 한 해물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 같고 위험하긴 했지만 왠지 이 암릉을 피해 안전한 길을 택하면 안 될 것 같은 호기심에 이끌려 암릉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이야, 이거 뭐야? 이게 기가 막히네. 아, 이거 모르고 그냥 갈 뻔했네. 야. 내소사. 멋있다. 관음봉. 내소사 전경이 더 잘 보일까 싶어 암릉의 끝자락까지 다가가 봤지만 안타깝게도 자연에서는 가깝다고 더 잘 보일 거라는 상식은 통하지 않는 것 같다. 대신에 관음봉이 확연하게 드러나 보여 좋았다. 하늘을 가져가면 더 큰 하늘을 내어준다는 느낌이 든다. 야, 잘 보인다. 관음봉이. 끝내주네. 숲길로 들어서면서 마지막으로 곰소만의 풍경을 보는데 아까보다 더욱 밝아진 모습에 자그마한 죽도까지 선명하게 보인다. 내소사까지 700m. 여기서 능선을 내려가 내소사 전나무 숲길과 만나게 된다. 내소사 700m. 직소폭포 2.99.
결국은 글로 나오는 거구나. 뭣도 모르고 다나 신고 여행 왔다가 직속 폭포를 보겠다고 여기까지 왔다가는 돌아서고 나던 거기였다. 제백이 고개 탐방로. 이걸 보고도 거기에 갈 생각을 했었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쓴웃음만 나온다. 내소사에 들어서는 길에는 전나무 700여 그루가 일주문에서 내소사에 이르기까지 하늘 높이 솟아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에도 선정되었으며 이런 전나무 숲길은 내소사를 찾는 탐방객들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여행 명소로 자리하고 있다. 인기 높았던 드라마 대장금의 촬영지이기도 한 내소사 단풍길은 가을이면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내일대를 못 맞춰왔던 기억이 생생하기도 하다. 내소사는 백제무왕떼창 건한절로 원래 잃어버린 마음을 소생시키는 곳이란 뜻으로 소래사라 하였으나 18세기 이후 내소사로 고쳐졌다 한다. 일주문에는 능가산 내소사라 써있는데 예전에는 변산을 능가산으로 불렀다고도 하며 능가산이란 석가가 설법을 베풀었다는 산 이름이라 한다. 이곳 내소사에서도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고 있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내소사 대웅보전은 보물 제29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다포 양식 팔작 지붕 형식을 적용하였다 하는데 워낙 전문 건축 용어라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런 정도로만 알기로 한다. 대웅보전의 앞면 8짝의 문에 새겨진 꽃문살은 전국적으로 그 아름다움이 유명하다고 한다. 8짝의 분합 창문에는 연꽃과 국화, 모랑 등을 조각하였고 꽃잎 문살은 그 꽃잎이 한 잎 한 잎 살아 움직이는 것 같으며 6잎 보상화를 조각하여 기묘하게 맞추어 나간 연속 문양 솜씨가 더욱 신기롭다고 한다. 내소사 경내에 들어서면 수령천년의 늑티나무를 만나게 되는데 이 늑티나무를 내소사 스님들과 이반마을 주민들이 당산나무로 받들어 해마다 정월 보름에 당산절을 지낸다고 하며 경내에 있는 당산나무를 할머니 당산나무라 하고 일주문 앞 늑티나무는 할아버지 당산나무로 불려지고 있다 한다. 미리 예약했던 곰수 개인 택시 기사님을 만나 내변산 탐방지원센터로 가기 전에 기사님 소개로 상가에 들러 이 고장 특산물이라는 모신잎 송편을 구입한 후에 탐방지원센터로 향했다. 탐방지원센터까지 택시비는 3만 원이다.